2주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아메이 보상 플랜이고요. 저는 이 강의를 맡은 수석 다이아몬드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메이 보상 플랜을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아메이를 하기 전에 전직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요. 처음에 아메이를 만났을 때도 접했을 때 아메이 보상 플랜이나 마케팅 플랜 이런 쪽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그쪽을 좀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보상 플랜이나 수익 구조를 보고 비전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보고 지금까지 열심히 아메이를 해서 현재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더 큰 가치 이런 것들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봤던 아메이의 비전, 이 보상 플랜을 통한 아메이의 가치나 비전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상 플랜 앞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의 수입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특징들을 하나씩 조금 짚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메이는 캐시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메이 하면서 돈이 되지 않는다, 돈이 안 되는다, 돈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소수만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메이에서 아메이 제품을 쓴다고 무조건 많은 수입을 바라면서 아메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아메이는 원칙적으로 아메이는 원래 제품이 소비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 구매를 했을 때 조금 더 혜택을 좀 많이 받는다. 이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소비에 대한 혜택 그리고 공동구매에 대한 혜택을 보고 제품을 쓰시는 거지, 제품을 쓴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수입을 많이 들어올 걸 바라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캐시백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그 소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사업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가치를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메이에 등록된 회원 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115만 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5만 명이라고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보면 그런 데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메이 전체의 캐시백으로 지급된 보너스로 지급된 금액을 이 115만 명이 평균적으로 나누었을 때 1년에 한 명이 받아가는 수입이 65만 원이다, 뭐 5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이런 이제 발표 자료가 있죠. 그게 이제 평균에 대한 함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115만 명 중에 제품이 좋아서 캐시백은 별로 관여치 않고, 제품이 좋아서 캐시백 받지 않고 캐시백 없이 제품이 좋아서 제품만 쓰시는 분들이 전체 115만 명 중에 60% 넘게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단순한 소비자다. 회원가입은 되어 있으나 그냥 제품을 쓰기 위해서 가입한, 우리 그냥 뭐 쿠팡 쓰기 위해서 쿠팡 가입하시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회원가입해서 제품만 쓰시는 분들이 60%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35%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3%에서 9% 사이니까 대략 한 금액으로 보면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조금 약간의 돈 되는 부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조금 돈 되는 캐시백, 할인,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할인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3%에서 9%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이 35%입니다. 그러면 이 두 파트를 합치면 거의 95%가 넘는다는 거죠. 결국 115만 명 중에 진짜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가치를 보고 열심히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체에서 한 4%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면 한 5만 명도 채 안 된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분들이 진짜 이 사업을 보고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제품이 좋아서
그냥 재혼 제품 쓰는 것에서 그냥 만족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큰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시작은 캐시백에서 시작을 한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즘 이 부캐라는 그 코로나 이후로 부캐라는 단어가 이게 말이 많이 이렇게 유행을 했는데 부가 캐릭터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본업이 있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추가 수입을 버는 일들을 대부분 다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이제 트렌드가 지금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자, 이걸 경제학 용어로 긱경제라고 합니다. 긱이라는 뜻은 무슨 거냐면 초단기로 고용을 하는 형태를 긱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알바 이라면 그냥 뭐 월급이고 그다음에 또는 주급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초단기니까 3시간 일하고 돈 받고 4시간 일하고 돈 받고 요렇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업이 있는 분들이 추가로 부업을 가지는 수 있는 범위가 아주 크게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켓컬리든 뭐 다른 쿠팡 파트너스든 네이버 애드포스트든 이런 것들이 보면 아주 단기간 그리고 단순한 활동 아주 조그마한 활동을 통해서 아주 소액부터 조금 의미 있는 금액까지 이렇게 벌어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걸 긱경제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퍼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트렌드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의 재능을 활용해서 부가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재능을 알려서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나의 재능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지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게 하나의 직업으로 이제 지금 현재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본업이 있고 추가 수입을 갖는 일이 아주 그냥 일상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메이도 본업이 있고 추가적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로서 아주 적합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과거같이 아메이를 전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은 부가적으로 추가 수입을 위해서 아메이를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본사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클릭스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장바구니 같은 거를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매달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거나 제품을 홍보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비자들이 내가 한 번만 이렇게 소비자와 연결만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알아서 제품을 주문해서 쓰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배달을 받는 이런 것들 프로그램이 많이 지금 이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메이에서 올리는 추가 수입의 차이점은 다른 것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추가 수입을 올리는 일들을 보면 어떤 모집을 했을 때 누군가를 회원 가입을 시켰을 때 그 뭐 가입시킨 거에 대한 혜택으로 일정 금액의 보너스나 일정 금액의 캐시백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누군가가 제품을 샀을 때 그 산 제품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서 그 딱 한 가지 한 번 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그런 추가 수입이 많다 하면 아메이는 한 번만 연결을 해 놓으면 그분들이 그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할 때마다 그 지속적인 혜택이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한 번만 연결시켜 놓으면 사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계속 나에게 혜택이 들어오는 그런 추가 수입이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도 추가 수입 아까 첫 번째 캐시백, 그다음에 두 번째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로도 아메이는 수입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물가 연동형 수입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과거에 보다 지금 현재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자, 그게 따라서 우리가 월급이 사실은 물가보다 오르는 속도가 늦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가를 따라잡기 위한 소득이 필요한데 그런 소득이 아메에서 나오는 이 추가 수입의 개념이 물가에 연동돼서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 여러분이 한번 보셨던 PV와 BV라는 개념입니다. 자, PV는 퍼센테이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점수고요. 이 BV가 물가 지수 반영을 위해서 도입된 기준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초기의 비율은 PV와 BV가 1대1이었다 그러면 현재는 PV와 BV가 1대1.6으로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계속 변동이 되죠.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면 이게 좀 더 차이가 나겠죠. 1대1.7이 되고 1대1.8이 되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이었을 때 1991년도에 아메이의 SP라는 핀의 그룹 전체 수입이 210만 원이었다면 전체 수입이 현재 아메이 SP 그룹의 전체 수입은 이보다 1.6배가 더 많은 33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 BV가 함께 변동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물가가 더 오르면 SP의 수입도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물가에 따라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 물가에 대한 그 인플레이션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트워크의 확장성입니다. 아메이는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를 짜든 거기에 대해서 제약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흔히 다단계 업체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라고 하는 그 업체들을 보면 그렇게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나 다단계 업체의 95%가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두 그룹, 쉽게 말하면 두 레그, 두 줄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그룹만 이렇게 회원가입을 해서 이렇게 밑으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세 그룹을 벌리고 싶어도 세 그룹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가 없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그룹만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수입이 좀 빨리 되고요. 뭔가 결과가 빨리 일어나는 일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에게 주어지는 할당량이라고 합니다. 그런 내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소비자를 만나서 일을 하고 노동을 계속 투입해서 뭔가 나의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조금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메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게 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 그룹만 만들고 싶으면 두 그룹만 만드셔도 되고요. 뭐 30그룹, 40그룹, 50그룹 이렇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물론 시간은 두 그룹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이게 네트워크가 자리 잡아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입도 완전히 다르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두 그룹 똑같은 인원이 되었을 때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내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죠.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계속 아래로 계속 내려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느냐 아니면 내 옆으로 벌려서 네트워크를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의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확장하는지도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제가 재밌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렇게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이 방식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을 이게 장점이 많다면 왜 다른 데서 이 방식을 하지 않을까? 그게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수입은 우리가 받는 보너스는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파트너가 있다면 여러분이 받는 보너스에서 여러분의 파트너가 받을 보너스가 제해지고 파트너가 받는 보너스를 제하고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의 스폰서가 있으면 여러분의 스폰서는 여러분이 받는 보너스를 제하고
보너스를 받을 것이고 그 위에 스폰서는 또 그 아래에 파트너가 받는 보너스를 모두 다 제하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한국 아메이에서 가장 먼저 아메이를 91년도에 시작하셨던 분까지 이게 보너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아메이에서 캐시백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40%니까 115만 명이 40%라면 한 45만 명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45만 명이 캐시백을 한 달 한시에 같이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캐시백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서 전산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전산 작업이 과연 쉽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산 작업이 상당히 많은 데이터 양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뭐 반품이 일어나서 보너스가 조정이 되는 달이 생기면 또 그 보너스 조정은 반품한 사람만 조정을 받나요? 아니죠. 전부 다 같이 영향을 받겠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초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킬 수 있게 만들고 싶어도 그 전산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내에 있는 전산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까지 같이 전산에서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아메이에서 제공되는 이 전산 시스템의 크기는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어쩌면 제가 말씀드리려는 그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본소득의 특징을 띠고 있다. 자, 그러면 자본소득이 뭔지 조금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자본소득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우리 현금흐름의 사사분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종류를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놨죠. 어떤 단체나 조직에 속해서 매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봉급생활자라고 하죠.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직장인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 가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 내 사업을 하는 경우, 내 가게를 하는 경우, 자영업자나 그 다음에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 같은 전문직인 분들,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업체 사장님, 우리 CEO라고 하죠. 큰 업체의 직원들을 고용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가인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회사나 자산에 투자를 해서 그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이나 어떤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투자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보시는 이 봉급 생활자와 자영업자, 이쪽은 우리가 사실 노동을 투입해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돈과 맞바꾸는 직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 수입을 우리가 노동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수입. 자, 그래서 이 노동 수입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노동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둘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돈도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수입은 언젠가는 멈추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쪽 자본소득의 개념이 있는데, 자, 이쪽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정착이 되어서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내는 이것을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사업가와 자영업자의 차이는 뭐냐? 사업가와 자영업자의 차이는 뭐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 사업가는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자영업은 작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내가 나가서 가게 문을 열어야 매출이 발생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나는 자영업자고요. 내가 나가지 않아도 사업체를 운영해주는 인적 자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그건 사업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자본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시스템을 구축해놨어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인적 자원 시스템이나 기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자는
금융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자본소득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아메이 수입 특징이 어디에 속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자본소득에 속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자본소득에 이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자본소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자본을 투입하면 자본소득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메는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투입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자본 대신 투입돼야 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죠. 그게 뭐냐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이 투입돼야 되고 정성이라는 것, 노력이라는 것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자산이 만들어지는 데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당장 생각해 보시면 건물을 갖고 있으면 월세가 나오는데 그럼 이걸 건물이라는 자산이 되니까 그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면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건물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임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이 다 지어져야 임차인이 들어오고 월세를 내겠죠. 그래서 건물을 짓고 있는 그 기간 안에는 자산이 구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 아메이도 내가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 그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라는 것을 견뎌내야만 자산이 구축되고 거기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아메가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자본소득이라는 것이 되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것을 견뎌내고 나면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걸 보시고 그걸 위해서 아메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아메를 수익 구조를 보고 비전을 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자본소득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 자본소득이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아미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을 들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현금 흐름을 제가 이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본소득이 갖고 있는 이쪽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이 자본소득이 이 부자로 가는 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부자라는 것보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본가의 기준, 다시 말해서 부자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에서 얼마나 많은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부자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갖고 있든 100억을 갖고 있든 그 척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그 자산을 통해서 나에게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부자를 결정짓는 하나의 척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의 수입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본소득의 성질을 띠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상속이 가능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여러분이 우리가 죽고 나면 당연히 그 건물은 누구에게 갈까요? 자녀에게 가겠죠. 그게 원래 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산은 그렇게 소유자가 사라지면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속이라는 절차를 밟잖아요. 그래서 아메이가 자본소득이라는 특징을 띠고 있다 그러면 아메이도 결국은 아메에서 자산을 구축하는 일인데 그 자산은 당연히 상속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메이가 규정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상속. 그래서 법령에 의한 상속 절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상속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상속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ABO들도 많고요. 3세대까지 상속이 된 경우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여러분이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들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자산을 구축해 놓으면 이 구축해 놓은 자산을 통해서 나도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를 그리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지만 이 자산을 상속받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그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또 하나의 매력적인 이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메이가 전 세계 59개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전 세계 59개국 중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국제 사업의 형태가 있고 국제 후원의 형태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곳은 내가 미국에 있는 아메이에 회원 가입을 해서 미국에 있는 아메이에서 내가 미국에서 사업을 별개로 한국에 있는 사업과는 별개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실적에 대한 인정은 다시 말해서 핀 레벨에 대한 인정은 미국에서 했던 내 사업의 실적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너스도 따로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미국 아메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를 국제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나의 지인에게 또는 가족에게 아메를 전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전달하면 그분이 한국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서 미국 아메이에 회원가입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제 후원이라고 합니다. 그 후원을 하면 그 후원에 대한 보상도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외화벌이를 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아메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메 안에 존재한다. 이게 7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 잘 기억하시고 이제 보너스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수익 구조를 알기 전에 먼저 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하나의 직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책이 아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죠. 사실 보통 이런 사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 한 개 핀만 아시더라고요. 뭘 아실까요? 예. 다이아몬드 하나 아시죠? 예, 다이아몬드가 끝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이아몬드 핀이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쭉 가죠.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러면 사실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아메이 다이아몬드 중간 정도의 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많은 핀들인데 이 많은 핀들을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시간상 좀 어렵고요. 제가 몇 가지 의미 있는 핀들에 대해서만 조금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이에서 받는 보너스는 크게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달 받는 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해마다 연말에 받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월급이 있고 연말에 성과급이 있죠.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받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핀을 달성했을 때 받는 보너스, 이게 일회성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세 가지 예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월간 보너스는 보너스 체계를 조금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자, 이 체계는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아메는 중간에 유통 단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자, 이 중간 유통 단계에 없는 이 부분을 마진을 35%를 아메이가 따로 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그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되돌려주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35%를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차는 21%죠. 21%는 또다시 이렇게 20만 점부터 60만 점, 120만 점, 240만 점, 400만 점, 680만 점, 1000만 점 이렇게 해서 3%부터 21%까지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죠. 자, 이 1차 보너스 21%는 1000만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제품을 쓰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같이 아메이를 사업으로 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 통틀어서 나와 함께 제품을 쓰고 사업을 하고 제품을 전달하는 이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한 달간 일으킨 매출의 합이 1000만 점이 되었을 때 21%의 수준을 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P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1000만 점을 달성하게 되면 그들 각자가 가져가는 보너스, 그들 각자들에게 배분되는 보너스를 다 제외하고 나면 보통 대략 한 15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사이에 보너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200만 원 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1차 보너스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1차 보너스 내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매출의 전체 합계를 1000만 점을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제품을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제품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분들도 그분들 이하로 1000만 점의 매출을 일으켜서 2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겠죠. 예, 왜? 제가 해봤으니까, 우리가 해봤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도 1000만 점인, 21% 수준의 21% 수준의 프로테이지를 달성하게 되면 200만 원 정도의 캐시백,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으시는 시점이 올 거예요. 자,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열심히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2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그 순간 나에게 오는 보너스가 2차 보너스라는 것이 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1차는 내가 1000만 점을 열심히 모았을 때 받는 보너스. 자, 2차 보너스는 나와 함께 제품을 쓰는 쉽게 말해서 나의 파트너가 1000만 점을 모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도왔을 때 나에게 주는 보너스가 2차 보너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자, 이 사람, 예, 이분 주위에 제품을 쓰는, 그러면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이분 주위에도, 1000만 점을 모으고서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이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도웁니까? 예, 이분이 돕겠죠. 자, 이분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론, 나도 돕겠죠. 예, 나도 도와드릴 거예요. 왜? 우리는 서로 돕고 사는 관계니까, 그죠? 그리고 이분도 결국 나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분이니까 나도 도와드리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도 돕고 이 A라는 이분도 돕고 이렇게 해서 이 C라는 이 사람이 2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A라는 이 사람 그 다음 단계 보너스를 받겠죠. 무슨 보너스죠, 이게? 몇 차 보너스? 2차 보너스죠. 그래서 2차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내가 도왔던 이 사람, 이 A라는 이 사람이 2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이 C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이를 돕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아메에서 3차 보너스가 나옵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눠놨나 아시겠죠? 자, 1차는 내가 해보고 내가 배우고, 2차는 내가 배우고 해본 것을 알려줘서 가르치고, 3차는 내가 가르쳐준 그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것. 이게 아메이의 1차, 2차, 3차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게 이 매달 나오는 보너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 보너스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1000만 점을 했는데 1000만 점이 끝이잖아요. 그죠? 1000만 점이 끝입니다. 그래서 21%가 끝인데 1000만 점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모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큰 퍼센테이지를 제공해주는 보너스가 퍼포먼스 보너스예요. 그래서 1100만 점 이상을 넘기면 21%가 아니라 23%를 드리고요.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500만 점 이상을 모으면 24%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0만 점 이상을 모으면 26%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퍼포먼스 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생긴 보너스입니다. 브론즈 빌더 보너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아까 1000만 점에 21%가 그랬잖아요. 그 1000만 점이 되기 전에 프로테이지가 3%, 6%, 9%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중에 15%라는 게 있어요. 15%는 점수로 치면 400만 점 정도가 되는데, 이 400만 점 정도를 했을 때 브론즈 빌더 보너스라는 것을 받는데, 자, 조건이 있습니다. 최초에 이 브론즈 빌더 보너스를 받은 날로부터 총 12번, 총 12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내가 받는 금액의 30%를 추가해서 받죠. 자, 이런 경우에 자,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6%, 60만 PB죠. 예, 60만 PB입니다. 6%를 하는 세 그룹이 있고 내가 총 400만 PB, 이들 점수를 다 합쳐서 내가 총 400만 PB를 했을 때 400만 PB를 했을 때 받는 보너스가 브론즈 빌더 보너스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60만 점을 하는 세 그룹을 내가 도와주고 있고 그들이 일으킨 매출과 다 합쳐서 나 전체의 매출의 합이 400만 PB가 되었을 때 나한테
내가 받는 보너스가 브론즈 빌드업 보너스입니다. 자, 금액은 어떻게 받느냐? 원래 내가 받기로 된 금액의 30%를 추가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됐을 때 실제적으로 원래 내가 받는 보너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1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의 30%를 더 받는 거죠. 그래서 30%인 24만 3천 원을 합치면 실제 내가 받는 금액은 10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여기 보시면 핀 성취와 무관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15%만 딱 받는 것이 아니라 15% 이상만 돼서 이 조건을 계속 충족시키면 내가 12달 안에는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240만 했으니까 6% 이상이 다 되었죠. 12%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내 그룹으로 280만 해서 이 전체가 1000만 PB가 되었을 때 21%잖아요. 그럼 21%가 되면 자, 이분들이 가져가는 캐시백을 다 제하고 나면 원래 나한테 받는 금액은 내가 받는 금액은 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의 30%를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내가 받는 금액은 260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더 많은 보너스를 내가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 금액의 30%를 더 받고요. 더 많은 보너스를 받는다 그러면 또 그 금액의 30%를 더 받습니다. 언제까지 받을까요? 예, 총 12회간 12번 받습니다. 물론 그 안에 놓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2번, 총 18개월 안에 12번을 맥시멈을 해서 받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건 사실 아주 매력적인 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21%가 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사실 400만 PB 정도가 되는 경우는 아주 사업을 그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제품이 좋아서 제품을 많이 쓰는 애용자시면서 소개도 엄청 잘하시고 많이 전달도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이 400만 PB가 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제품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매달 15% 정도만 해도 한 달에 105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의 수입이 생기잖아요. 예. 엄청나죠, 그죠? 예. 그렇게 보너스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초기에 보너스가 늘어날 수 있는 게 이 브론즈 빌더 보너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연간 보너스, 연말에 받는 보너스입니다. 연말에 받는 보너스는 이 가장 큰 보너스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퍼스널 그룹 성장과 프론트라인 성장,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퍼스널 그룹 성장은 나의 그룹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프론트라인 성장은 내 앞이죠. 내 앞의 라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파트너의 전체 그룹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준은 내가 성장하는 것은 플래티넘 이상이 되면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고요.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이 되면 이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성장,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내 다운라인의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성장되는 보너스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내가 일정한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적용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유지했을 때도 받고요. 그 전년도보다 똑같이 유지했을 때도 받고 이 유지는 뭐냐면 1년이 총 12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0만 PB를 전년도 대비 올해 몇 번을 더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작년에 1000만 PB를 1년 12달 중에 6번을 했는데 올해는 1년 12달 중에 1000만 PB를 7번 했다 그러면 전년 대비 1개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1개가 늘었기 때문에 이 성장으로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에서 5 사이에 1개를 늘었기 때문에 40%를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년과 똑같이 유지했다 할 경우에도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이게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고요. 자,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똑같습니다. 그 내 파트너야, 내 다운라인이 전년 대비 올해 1000만 PB를 1년 12달 중에 몇 번을 더 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왔느냐 이런 걸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이상의 프론트세이지가 좀 나눠져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보너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올해가 11월 달이네요. 그리고 지금 11월 달이고 이제 12월 달 이렇게 되면 연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12월 이때쯤 되면 연말 보너스가 이제 나오거든요. 자, 올해도 연말 보너스를 아마 받으셨을 텐데, 예, 그 연말 보너스가 사실은 직장에서 받는 하나의 연말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너스가 사실 매달 받는 보너스 이외에 추가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큰 의미 있는 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조금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FAA 보너스와 FAA 성장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이상이신 분들한테 나오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 다운라인뿐만 아니라 내 그룹 이하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던 핀이 PT라는 핀, SP라는 핀, 파운더스 플래티눔 또는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리더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져 있는가, 얼마나 많이 탄생했는가를 가지고 보너스를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보너스를 받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내 그룹 이하 전체에 얼마나 많은 리더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가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다이아몬드 이상이신 분들한테 나오는 보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메랄드 이상이 되시면 한국 아메이 전체에서 매년 그 에메랄드 이상이신 분들이 올린 매출 실적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일정 퍼센테이지를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보상해 드리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게 0.25 보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억 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주 다양하게 그 폭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그건 매출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메랄드 이상이 되면 이런 보너스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일회성 보너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뉴핀을 달성했을 때 받는 보너스인데,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뉴핀을 처음 달성했을 때 받는 보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듬 해에 그 핀을 다시 재달성했을 때 또 나오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타임즈라고 해서 두 번 나온 데서 투타임즈 보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T가 되면 첫 번째 PT가 되면 250만 원의 보너스를 받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PT를 재달성 유지했다 그러죠. 유지하면 80만 원의 보너스를 또 받습니다. 이렇게 되죠. 쭉 한번 볼까요? 자, 에메랄드가 되면 1320만 원의 뉴핀 보너스를 받고, 이듬해 한 번 더 유지하면 440만 원이라는 재달성 보너스를 받죠. 자, 다이아몬드가 되면 2060만 원이라는 뉴핀 보너스를 받고, 이듬해 다이아몬드 자격을 유지하면 690만 원의 재달성 보너스를 받죠. 크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아직 놀라시긴 일입니다. 자, 아메이는 다이아몬드가 중간 정도의 핀이라고 했죠. 자, 더 큰 핀으로 가볼까요? 어떻게 되시는지. 자, 처음에 PT가 왔는 250이 이 정도 여기 있습니다. 아주 작죠.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아메이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핀,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더라는 핀이 있는데, 이 핀을 달성하시면 뉴핀 보너스로 2억 3,100만 원의 뉴핀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그 핀을 재달성하시면 7,700만 원의 재달성 보너스를 또 받아요. 이렇게 뉴핀 보너스도 큰 핀으로 갈수록 엄청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정도, 사실 2억이면 이게 보너스라고 하기는, 이건 사실 2억이면 직장에서는 퇴직금인데 예, 퇴직금을 받는다. 뉴빈 보너스를 받는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는다라는 거죠.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꼭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NCA라고 돈으로 주지 않는 이제 보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행 프로그램이죠. 아메에서 일정한 자격을 달성하시면 아메에서 제공하는 리더십 세미나를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와 작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리더십 세미나를 우리가 참석을 못했는데, 시행이 안 됐었는데, 내년 연말에는 아마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 연말에는 지금 현재 여행지가 싱가포르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도 같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여행지예요. 싱가포르 참 좋은 도시죠. 저도 싱가포르를 여러 번 이렇게 갔다 오곤 했는데 참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가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이상 핀이 되시면 비행기 좌석도 아주 넉넉하고
편안한 좌석으로 갔다 오실 수 있다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잠깐 해봐 드릴 텐데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하면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3%가 20만 PB 정도 되죠. 예, 3%를 하는 세 그룹을 가지고 있고, 이 그룹의 매출 다 포함해서 내가 9%라는 120만 PB가 되죠. 예, 120만 PB 됩니다. 9%라는 퍼센테이지를 달성했을 때, 자, 이 핀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캐시백은 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3%면 고정적으로 제품을 잘 쓰는 애용 소비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애용 소비자가 세 그룹이 있는 나는 아메를 조금 열심히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핀입니다. 브론즈 파운데이션.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을 제품을 더 좋아해서 쓰는 제품들이 늘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 주위에도 그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소개도 받고 전달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핀인 브론즈 빌더라는 핀이 생기죠. 아까 보셨죠? 브론즈 빌더는 6%를 하는 6%를 하는 세 그룹이 있는 15%. 그래서 여기가 아까 이렇게 되면 수입 보너스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100만 원 정도라고 했죠. 이 정도 보너스를 받는 이 브론즈 빌더에게 이제 집중을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단계를 시작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을, 이 6% 하시는 이분들에게 사업의 비전을 드리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나와 같은 브론즈 빌더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드리고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1000만 PB가 되었을 때, SP라는 핀을 달성하게 됩니다. 자, 이 1000만 PB. 왜 처음이자 모든 것이냐고 하면요. 사실은 아메이는 1000만 PB의 게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1000만 PB를 하고요. 내가 1000만 PB를 할 줄 알고, 내가 1000만 PB를 하도록 도와줄 줄 안다면, 사실 그게 처음이자 끝이거든요. 모든 핀은 이 1000만 PB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0만 PB 네트워크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통상적으로 1000만 PB가 된 SP 정도가 되면 수입은 보너스가 한 150에서 25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월 보너스가 보통 지급이 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통상적으로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000만 PB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어떻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느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티넘. 예. 자, SP라는 핀은 사실 매월 받는 그 보너스가 전부인데요. 플래티넘이 되면 또 다른 보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플래티넘의 조건은 1000만 PB를 1년 안에 6번을 하시면 플래티넘이 돼요. 자, 지금 이제 12월이 되는데, 12월인데,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3월 달부터 1000만 PB를 해서 3, 4, 5, 6, 7, 8 이렇게 6개월간 1000만 PB를 하면 나는 8월이 끝나는 9월 1일부로 플래티넘이라는 PT라는 핀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매달 받는 보너스, 대충 200만 원 정도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그 200만 원 외에 또 다른 보너스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뉴핀 보너스와 연말 보너스입니다. 아까 연말 보너스의 대상이 PT라고 이야기를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월간 매달 받는 보너스 이외에도 뉴핀을 달성했기 때문에 뉴핀 보너스라는 것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플래티넘 퍼스널 성장 보너스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렇게 200만 원 정도를 6달 정도 받고 나면 퍼스널 성장 보너스가 대략 한 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건 연말에 받는 거죠. 내년 연말에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0만 표를 6번 정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미에서 정식적으로 사업가라는 인정을 하는 핀이기도 하죠. 그래서 뉴핀 보너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걸 1년 12달 꾸준히 이렇게 1000만 PB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에 파운더스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줄여서 FPT,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매달 받는 200만 원 보너스, 아까 기억나시죠? 200만 원 보너스 외에 파운더스 플래티넘도 뉴핀 보너스라는 것이 있죠. 뉴핀 보너스 받으시고 그다음에 연말에도 연말 보너스를 받겠죠. 자, 대략 이 뉴핀 보너스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 500만 원의 뉴핀 보너스를 받습니다. 물론 매달 받는 월간 보너스도 당연히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네트워크에 따라서 내가 받은 월간 받은 보너스금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퍼스널 성장 보너스, 연말 보너스를 받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을 아메에서 많이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핀입니다. 이렇게 1,000만 PB를 내가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내 파트너가 1,000만 PB를 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고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내 파트너가 1,000만 PB를 할 수 있도록 도와서 이 파트너가 PT, 다시 말해서 6번, 플래티넘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이하에 두 그룹의 PT가 있을 경우에 사파이어라는 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매월 받는 보너스와 연말에 받는 보너스를 다 합쳐서 연간 한 4,500에서 6,000만 원 정도의 총 연간 보너스 수입이 됩니다. 이게 사파이어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에메랄드라는 핀도 있습니다. 에메랄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PT라는 그룹을 3그룹 이상 내가 도와주고 있을 때. 자, 그런데 이 에메랄드 핀은 사파이어 핀과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에메랄드는 나의 동그라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할당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드렸죠. 바이너리 방식에. 예. 자, 이게 에메랄드 핀은 이런 할당량 또는 내 개인 그룹 PB가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어떤 매출이라는 걸 하나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세 그룹에 플래티넘이 있다면 나는 이 에메랄드 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이상 뛰지 않아도 이 에메랄드 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 인세 수입, 우리 자산 이야기 드렸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그건 내가 더 이상 일해서 나오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의 구축을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에 입문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메랄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에메랄드가 되면 연간 한 7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많게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물론 P는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다이아몬드는 플래티넘이 6그룹이 있는 사업자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인정을 해줍니다. 진정으로 이제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본소득자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크기에 따라서, 네트워크 형태에 따라서 수입은 각기 다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연간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도 받는 수입이 되죠. 자, 이 핀을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자산을 구축했어요. 여러분이 건물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에서 매년 총 수입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수입이 나온다 그러면 정말 아주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다이아몬드가 되면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 있다,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핀의 상징적인 핀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실 때 아까 리더십 세미나 말씀드렸는데 리더십 세미나를 참여하실 때 조금 넉넉한 자리, 비즈니스 클래스나 이런 클래스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권한도 혜택도 부여가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보통 통상적으로 달성 기간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잡습니다. 물론 그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다이아몬드가 그런 상징적인 핀을 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아메이가 탄생한 지 65주년이 됩니다. 이 65주년, 아메이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메이에서 글로벌 아메이에서 프로모션을 내걸었죠. 그래서 65주년이 되면
글로벌 아미에서 지중해 크루즈 여행에 초대를 해드립니다. 참가 자격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부터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이제 3년이 좀 못 남았네요. 물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는 핀이기도 합니다. 이 지중해 크루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여행지 항상 탑10 안에 들어가는 여행지가 이 유럽에 다 있죠. 그 유럽을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이렇게 관광하고 돌아보고 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도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65주년을 기념하여 열립니다. 한번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고 한번 일상에서 진짜 이런 여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세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꿈을 먼저 적으세요. 자, 꿈을 적으셨으면, 자, 꿈을 이루는데 드는 비용이란 것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꿈의 99%는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이루는데 얼마가 필요한지 비용을 한번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그 비용을 계산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시는 거죠. 꿈이 크다면 당연히 비용도 많이 들 거고요. 그러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용의 크기, 내가 모아야 되는 그 돈의 액수도 커질 겁니다. 그러면 내 꿈도 당연히 그만큼 높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을 언제 이 꿈을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 기간이라는 것도 반드시 목표 안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돈을 내가 감당하려면 내가 아메에서 어떤 핀이 되어야 하는가, 아메에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이 수익 구조를 아는 겁니다. 이 수익 구조를 알아야만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 꼭 이걸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꼭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적으시고 그걸 이루는 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그 비용을 감당하려면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지를 적어보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권유해드리는 하나의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자, 목표 세웠어요. 적었어요. 꿈 적었어요. 비용 계산했어요. 목표도 세웠어요. 자, 그 다음 뭘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엽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가나요? 뭘 해야 되냐고요? 궁금하시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그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강사님께서 아메에서 내가 원하는 핀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또 멋진 강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잘 들으시고 따라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바라는 삶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삶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는 삶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어제 하루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셨나요?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똑같은 24시간인데 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어떻게 쓰셨는지. 나는 진짜 바쁘게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결과가 안 날까?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바쁜 것과 부지런한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바쁘다고 부지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쉰다고 해서 무조건 나태한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내 계획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막 불안해요. 직장인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뭘 하냐면 막 자꾸 자격증을 따러 가요. 운동선수들이 막 불안합니다. 그럼 뭘 할까요? 자꾸 연습량을 늘려요. 학생이 불안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자꾸 공부를 해요. 자꾸 몸을 혹사시켜요. 그러면 뭔가 바쁘게 움직이면 뭔가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능동적인 휴식도 나의 선택에 의한 거라면 그건 게으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집중해서 많은 것을 해내느냐.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2시간 동안 한다면 그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죠. 2시간 동안 아무리 바쁘게 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앞으로 완전히 다르게 나올 거예요. 농도 짙게 1년, 2년, 3년을 한번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남은 기간 평생의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한테 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마 올 거예요. 함께 같이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경제적이고 시간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 삶을 위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 2막이 열린 거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결혼 생활은 내 삶은 없었어요. 아메이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정년을 맞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늘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정작 노후에는 가족한테 짐이 될 수 있겠다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운 좋게도 아메이를 만났고요. 이런 것도 재능인가 싶은 요리 솜씨로 칭찬도 받고요. 혼자 좋아라 했던 요가 경력도 인정을 받으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먼저 더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외모도 마음껏 업그레이드하고요. 새로운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신나게 어울리고요. 인스타그램도 하고요. 라이브 톡 방송도 하고요. 젊어서 못 해본 게 많아서 그런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거는 다 해보고 싶어요. 시작해보세요. 인생 제2막 어렵지 않아요. 아메이는 나에게 득템이다.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 내 삶의 플러스가 됩니다. 암웨이. 꿈꾸던 것들이 지금은 일상이 된 것 같아요. 넷째 아이 임신했을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다섯째 아이 임신했을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도 가사와 회사 일까지 하면서 건강이 정말 안 좋아졌고 저도 5명 출산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주버님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먹어보니 저희도 점점 건강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신뢰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나 학원 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미팅도 참석하게 되고 강의도 듣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정말 많이 저 스스로가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 구도가 아닌 서로서로의 일을 돕는 팀워크가 정말 좋았습니다. 전보다도 훨씬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제주 한 달 살기 꼭 도전해 볼 겁니다. 아메이는 나에게 유레카다.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 내 삶의 플러스가 됩니다. 암웨이.